일부에서 윤석열 후보, 대선 후보 시절에 캠프에 결합했던 사람들까지도 왜 민주당이 영입을 해야 되는 거냐, 이에 대한 비판이 좀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당도 소위 외연을 확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우리 당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실제로 깊이 참여해 보니 도저히 국민의힘의 가치나 뭐 국가 운영 방식에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중에 우리 민주당의 가치나 혹은 역량이 있는 분을 저희가 모시는 것은 우리 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저는 기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점 중에 한 분이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 같은 분이죠. 네. 저희 당에 있다가 예. 여러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힘에 갔었는데 네. 가서 보니 민주당이 낫더라. 그렇죠. 이제 예. 그래도 이걸 친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훨씬 그래도 민주당이 더 민주적인 것 같더라라는 느낌을 본인이 가서 본인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영입하는 거는 우리 당의 외연을 넓히고 장차 저희 당이 다시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천하의 인재를 다 모아서 네. 그 국가 운영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이현주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아직 완전히 문이 닫힌 것 같지는 않은데 여전히 당내에서 네. 우려나 비판이 있으셔서 네. 아직 무슨 최종적으로 답을 정해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재 영입이 많이 됐지만 사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그 영입 인사가 없지 않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과거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인재 영입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김구 선생 손자 말고는 눈에 띄는 분이 없다, 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초기에 유삼영 정총경이 영입됐을 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성 씨가 꽤 훌륭한 인재인데 부산에 네, 가겠다고 맞아요. 할 때, 네, 그때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그 천문연구원의 황정아 인공위성을 만드는 네. 박사가 직접 참여하고 더군다나 비례가 아니라 지역구에 간다고 할 때, 네.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의 증손,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 딱 타이밍이 맞았는데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사장을 영입할 때 네, 저희가 현대자동차 공영훈 사장을 영입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소위 대기업의 오너 출신이 인재 영입된 사례가 극히 드물었거든요. 네. 그때도 상당히 주목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회자되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소위 민생 영역에서는 대한민국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의 삼선급 인재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보면 네. 뭐랄까 무슨 아주 뭐 박지성이나 김연아나 뭐 이런 분은 아니지만 각 영역에서 네. 이 전문성이나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분들이 전 영입된 거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더 맞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소위 이제 공관위원장께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환 교수, 이분은 사실상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적절하냐에 대한 뭐 아까 말씀을 주시긴 하셨습니까? 요 맥락에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관위원장이 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제가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네. 다만 지난 대선 때 네. 저희가 뭐 0.7% 차든 어떻든
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모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모두의 책임이지 네. 특정한 개인이 그 책임을 도맡아서 일종의 희생양이 되는 건 적절치 않다. 네. 책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들 책임이 없겠습니까? 뭐랄까 그 물타기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네. 윤석열 정부를 탄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고 그 부족함을 반추해 가면서 다시 재집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네. 누구는 책임이 있으니까 빠져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이제 대충 그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 명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출신, 특히 장관 출신들에 대한 문제가 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것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의 역할론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 포인트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역구로 가십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하시게 될까요? 알 수 없죠. 여전히 이제 법무부 장관 후에 본인이 네. 소위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제 싸우고 계시고 그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도 역할을 계속 하고 싶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고 네. 이제 그것에 맞는 적절한 지역이 어디가 될지는 뭐 현재로서는 이제 뭐 확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건 아닌데 예. 또 그 역할을 계속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또 우리 당내 열성 지지자분들도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배치를 해야 될 텐데 네. 뭐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이제는 뭐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출마해야 될 지역이나 네. 혹은 뭐 그중 일부는 실제로 뭐랄까 의지는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불출마하게 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여당이면 네. 불출마하더라도 무슨 산하기관이나 혹은 다른 네. 이제 자리에 적절하게 배치하면 좋을 텐데 네. 저희가 야당이기 때문에 총선에 지역구 아니면 비례 아니면 이제 뭐 특별한 역할을 갖기가 쉽지 않는 네. 한계가 좀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 한계까지를 다 감안해서 당사자들에게 역할을 드리거나 양해를 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윤석열 정부가 처음 탄생할 때만 해도 앞길이 캄캄했는데 이제 뭐 심리적으로는 이미 이제 절반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요 총선 지나면 사실상 지방선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대선 국면으로 네. 조금씩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저희가 민주 개혁 진보 세력의 총 역량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눈떠보니 후진국에서 다시 선진국으로 네. 또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이 소위 기후 위기와 소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소위 선진 대한민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소위 민주당의 역할, 네. 요것에 대한 이제 새로운 분야별 일종의 세대우 캐비넷과 같은 예. 그런 역할들에 대한 준비를 총선에 100%는 다 못하더라도 네. 그 일도 이제는 차차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